안녕하세요. 용산 구민을 위한 생활 속 도시계획 강의를 맡은 용산구 도시계획위원이며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인 강의자 이은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숙 위원님과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할 강의 참여자 강전용입니다. 앞선 1, 2강에서 도시계획 체계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본 3강에서는 공부 서류를 보는 방법, 알아두면 유용한 도시 관련 사이트, 사업 초반 건물 규모 검토 방법 등을 통한 생활 속 도시계획에 대한 강의를 마지막으로 용산 구민을 위한 생활 속 도시계획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 서류란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 기록, 저장한 서류를 말합니다. 그중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공부 서류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과 토지 건축물 대장,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의 발급 방법 및 서류를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란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 제한 내용 등의 토지 이용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공부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강전용님께 미리 부탁드렸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열람 방법은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화면 중앙에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 후 우측에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람을 클릭하면 열람하고자 하는 필지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열람은 화면과 같이 기본 보기로 열람이 되고 상단의 보기 방법에서 통합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의 우측 공간과 같이 행위 제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열람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 공시지가 정보가 있고 그 아래에는 앞서 2강에서 설명드린 도시관리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의 하단에는 해당 필지의 지적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측에는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대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대장이란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네, 발급 방법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화면 중앙에 토지 임야 대장을 클릭한 후 새로 뜨는 팝업 창에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 입력 및 연역 인쇄 유무, 폐쇄 대장 구분, 특정 소유자 유무 등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선택 후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 방법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마지막으로 문서 출력창이 뜨게 되는데요. 화면 하단 중앙에 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문서를 출력하면 화면과 같은 토지 대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토지의 고유 번호와 소재지, 축척이 표시되며 그 하단에는 토지의 지목, 면적, 변동 사유가 표시됩니다. 위원님, 제가 아는 지목은 대지, 도로, 공원 등이 있는데요. 지목에 대한 개념과 다른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 종류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인데요. 1910년 토지조사 당시에는 18개 지목이 있었는데
2020년 기준 표와 같이 28개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상단에는 토지의 소유자 및 변동일자, 변동 원인이 표시되는데요. 이때 소유자는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는 토지의 등급과 개별 공시지가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대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네, 발급 방법은 토지 대장과 동일한데요.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하여 앞서 설명드린 토지임야 대장 좌측에 건축물 대장을 클릭합니다. 새로 뜨는 팝업창 상단에 확인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 후 대장 구분 및 대장 종류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 방법을 선택하여 하단에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새로 뜨는 문서 출력 창에서 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문서를 출력하면 화면과 같은 건축물 대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건물의 고유번호, 건물 명칭, 호수, 가구수, 세대수가 표시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해당 건축물의 위치, 대지 면적, 연면적 등 건축물의 개요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단 좌측에는 각 층별 구조, 용도 및 용도별 바닥 면적이 표시되어 있으며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 뒷장에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우측에는 건물의 소유자 및 변동일자, 변동 원인이 표시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토지대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소유자는 등기부 등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지분 등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네, 등기부 등본은 앞서 설명드린 대장과는 달리 하나의 화면에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유료 발급 문서입니다. 우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하여 중앙에 보시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버튼이 보이는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람과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출력 가능 유무, 등기부 등본상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나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법적 효력이 있는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 중앙에 부동산 등기 발급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간편 검색 탭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의 주소를 입력한 후 하단 항목인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 중 확인하고 싶은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을 체크하여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선택하여 결제를 한 후 발급창에서 화면과 같이 요약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요약 여부 체크 시 소유 지분 현황, 소유 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 요약된 페이지가 함께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동산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서를 출력하면 화면과 같은 등기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 등기부 등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부는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변동 사유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구는 소유자 및 압류 등의 권리자, 소유 지분, 권리 변동 원인, 권리 변동 일자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을구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등기부 등본 화면입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과 동일하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변동 사유 등 건물에 대해 표시가 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갑구에는 소유자 및 압류 등의 권리자, 소유 지분, 권리 변동 원인, 권리 변동 일자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부 서류 외에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5곳 정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니 꼭 한 번씩 방문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첫 번째, 서울 도시계획 포털 사이트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 정보 서비스로 서울에 소재한 필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필지의 도시계획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의 후단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두 번째, 용산 도시개발 사이트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운영 여부나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용산구의 경우 용산군의 도시재생, 지구단위 계획, 정비사업 등의 도시계획 현황 및 각종 고시문, 결정도, 관련법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세 번째,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입니다. 메인 화면의 좌측 중앙에 소재지를 검색하면 앞서 설명드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나 토지 및 건축물 대장상 개략적인 내용뿐 아니라 실거래가 등을 한눈에 통합으로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제공되는 내용은 증명서에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임을 유념하시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네 번째, 법제처 사이트입니다. 앞서 1강과 2강에서 설명드린 국내 모든 법, 자치조례, 행정규칙, 판례 등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다섯 번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사이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국내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강부터 지금까지 강의 내용이 집약체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선 강의들이 이론적인 내용으로 다소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부터 진행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흥미로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건축사업 초반 개력적인 건물의 규모와 용도 등을 검토하는 방법인데요. 사업 초반 건축사무소 등 전문가에게 규모 검토를 의뢰하기 전에 비전문가들도 개략적인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나도 건물 지을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는 일반 건축, 두 번째는 2강에서 설명드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의 건축, 이 두 가지 검토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건축의 규모 검토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에 맞춰 하단에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했으니 참고하여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검토의 전제 조건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상감 초반에 설명드린 토지 이용 계획원 상에서 필지 면적을 확인합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는 필지의 면적은 215.5 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지역지구 지정칸을 보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확인되는데요. 2강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에 보면 제2종 일반 주거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강에서 설명드린 건축 면적과 건폐율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하는데 강전우 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건축 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산식은 그림과 같이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이 건폐율입니다.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를 역산으로 대지 면적 215.5 제곱미터 곱하기 건폐율 60%를 하면 129.3 제곱미터라는 건축 면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대지의 건축 면적은 129.3 제곱미터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용도 지역 옆 괄호 안에 층수 제한이 7층 이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건물을 7층으로 계획해 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용적률을 확인합니다. 앞서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해 제2종 일반 주거의 용적률은 2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강에서 설명드린 연면적과 용적률도 다시 한번 강전우 님이 설명해 주세요. 네,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 산식은 그림과 같이 지상층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이 용적률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산식을 역산으로 대지 면적 215.5 제곱미터 곱하기 용적률 200%를 하면 431.0 제곱미터라는 지상층 연면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구한 건축 면적 129.3 제곱미터를 1층으로 계획하고 연면적 431 제곱미터에서 1층 129.3 제곱미터를 뺀 나머지 면적을 2층부터 7층까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6개 층으로 나누면 한 층당 바닥 면적이 50.3 제곱미터가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최고 높이를 확인해 보면 고도지구로 20m 이하로 표시가 되어 있으며 이에 1층은 3.8m, 2층부터 7층은 2.7m로 배분하여 최고 높이 20m 이하로 계획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상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용도를 검색 후 우측에 동그라미 세모 도형을 클릭하여 건축 가능한 용도를 확인 후 계획에 반영합니다. 일반 건축에 대한 최종 검토안입니다. 규모 검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규모를 계획할 때 해당 대지에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만큼의 크기로 건물을 지어야 이윤을 챙길 수 있겠죠. 이렇게 검토한 계획은 계략적인 검토이고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 및 구청 담당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두 가지 검토 대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검토 대안은 모두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최고 높이 20m, 최고 층수 7층까지 계획한 대안입니다. 용도는 다세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곳으로 확인되어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7층은 다세대 주택으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총 4개 층으로 계획, 각 층별 높이 4m로 산정하여 최고 높이 16m로 계획한 대안입니다. 용도는 전부 다세대 주택으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보여드린 두 가지 검토 대안 외에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 내에서 여러 형태로 규모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규모 검토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지의 면적은 887.5 제곱미터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지역, 지구 지정칸을 보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확인되는데요. 강조영님은 혹시 2강에서 설명드린 지구 단위 용적률 체계도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네, 지구 단위 계획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로 분류가 되며 이 중에서 상한 용적률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 체납 시 추가로 받는 용적률이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기억을 잘 하시네요. 그럼 지금부터 추가 용적률을 받기 위해 887.5 제곱미터 중 50 제곱미터를 기부 체납한다는 전제 하에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 887.5 제곱미터, 건물이 지어질 대지 면적 837.5 제곱미터, 기부 체납 면적 50 제곱미터로 계획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문을 확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서울도시계획 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해당 소재지를 입력하여 검색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주소 검색 결과의 상세 정보를 클릭 후 우측 하단에 뜨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고시 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고시 정보 팝업 창이 뜨는데요. 해당 팝업 창에 기재되어 있는 고시 일자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고시 일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용산구청 담당자에게 최종 고시 일자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필지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고시 일자는 2017년 5월 18일로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고시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고시문을 내려왔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로는 내려받은 고시문 내 결정도에서 해당 필지의 코드인 가구 번호를 확인합니다. 영문과 숫자로 구성된 가구 번호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시 각 위치별로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용도 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고시문 내 결정도에서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앞서 소개드린 용산도시개발 사이트 내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게시판에서 해상도가 높은 결정도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설명드리는 필지의 가구 번호는 RD10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단계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문 내 건폐율을 확인합니다. 건폐율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6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건축 면적 산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지 면적 837.5 제곱미터 곱하기 건폐율 60%를 하여 502.5 제곱미터의 건축 면적이 산정되었습니다. 열 번째 단계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문 내 용적률을 확인합니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기준 및 허용 용적률은 2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한 용적률을 구하는 산식은 허용 용적률 곱하기 1 더하기 1.3 곱하기 가중치 곱하기 알파값 이내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중치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을 말합니다. 이에 사업부지와 공공시설 제공부지 둘 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 200%로 200% 나누기 200%를 하면 가중치값 1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파값은 동조항에 따라 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공공시설 부지 면적 50제곱미터 나누기 대지 면적 837.5 제곱미터를 하여 알파값 약 0.0597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한 용적률 산식에 대입하면 허용 용적률 200% 곱하기 1 더하기 1.3 곱하기 가중치 1 곱하기 알파값 0.0597을 하면 215.5%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설명드린 지상층 바닥 면적 산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지 면적 837.5 제곱미터 곱하기 용적률 215.5%를 하면 지상층 바닥 면적의 합계는 1805 제곱미터가 됩니다. 11번째 단계,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문 내 최고 높이를 확인합니다. 사례로 설명드리는 필지의 가구 번호는 RD10으로 최고 높이가 30m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1층은 4.8m, 나머지 층은 3.6m로 배분하여 총 8개 층으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구한 건축 면적 502.5 제곱미터를 1층으로 계획하고 연면적 1805 제곱미터에서 1층 바닥 면적 502.5 제곱미터를 뺀 나머지 면적을 2층부터 8층까지 총 7개 층으로 나누면 한 개 층당 바닥 면적은 186.1 제곱미터가 됩니다. 다음은 용도를 확인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 사이트 접속 후 상단의 행위 제한 정보를 클릭하세요. 주소 및 원하는 용도를 입력 후 열람을 클릭하시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된 내용을 따르기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가 뜨게 됩니다.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문 내 용도 계획을 확인합니다. 용도 계획은 지정, 불허, 권장 용도로 구분되며 사례로 설명드리는 본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1층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청파로 89길변 RD10 가구는 1층의 용도가 소매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전시장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층 벽면 길이 및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 면적의 절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각 가구별 불허 용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본필지 RD10 가구는 성인 전용시설, 정신병원, 창고시설, 골프 연습장 등이 전층의 계획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장 용도입니다. 권장 용도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설치 시 권장 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본필지 RD10 가구의 권장 용도는 아동 관련 시설, 전시장, 공연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건축에 대한 최종 검토안입니다. 일반 건축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검토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검토 대안 모두 앞서 일반 건축에서 설명드린 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한도까지 계획하여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215.5%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최고 높이 30m, 최고 층수 8층까지 계획한 대안입니다. 앞서 고시문 내 권장 용도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설치 시 수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1층의 지정 용도이자 권장 용도인 전시장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층은 전부 업무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총 4계층으로 계획, 각 층별 높이 4.8m로 산정하여 최고 높이 19.2m로 계획한 대안입니다. 용도는 방법 1과 같이 1층은 전시장, 나머지 층은 업무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여드린 두 가지 검토 대안 외에 관련법 및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 내에서 여러 형태로 규모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강에 걸쳐 도시계획에 대한 이론부터 계략적인 규모 검토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자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강준님은 수업 참여자의 입장에서 저와 함께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사실 계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요점을 짚어주셔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고요. 특히 이번 3강에서 알려주신 규모 검토 방법은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제목 그대로 저도 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뿌듯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열어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약하며 이만 용산구민을 위한 생활 속 이도시계획 3강까지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온라인 수업에 참여해 주신 용산구민과 강준영님께 감사드립니다.